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의심했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소 중립을 지키던 유럽 산업부조차 긴급 성명을 내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이 그동안 한국 몰래 숨겨왔던 뒤처진 추적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한국은 단 한 장의 문서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통쾌해한 한국의 사이다 참교육.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노 카즈마입니다. 일본 자동차연합회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나고야 항만 공업지대에서 제 인생 최악의 저녁이 시작됐죠. 퇴근 방송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더니 어느새 거의 멈춰 있었어요. 32해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정시도 안 된 시간에 굴뚝이 멈추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상하네. 책상 위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출하 승인 보류. 전면 중단이라는 단어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멈추면 대응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만 묶여 있으면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EV 라인, HEV 라인. 특정 전기차 배터리팩 물량들이 줄줄이 보류 상태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 라인들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조 현장 책임자에게 먼저 연락했죠. 모리 부장, 지금 EV 라인 상황 어때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지금 현장이 난리입니다. 갑자기 배터리팩 입고가 안 된다고 해서요. 조립 라인 3개가 이미 멈췄어요. 받아 적던 펜을 놓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제조업에서 라인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생산이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납기 지연, 계약 위반, 협력사 연쇄 타격.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대체 물량 확보는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승인. 바로 그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기술이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서류와 절차, 그리고 시간의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대체 조달이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공장지대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끝나가는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왔죠. 책상 위 달력을 넘겼습니다. 연말 납기 일정들이 빼곡했어요. 한 건이라도 밀리면 전체 계획이 흔들립니다. 32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멈춤으로 시작된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요타에서 평생 일하셨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진짜 위기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고. 마치 지금처럼 굴뚝 연기가 조용히 멈추듯이 온다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 연락망을 꺼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대체 업체를 급하게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 것인가.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출하 승인 보류라는 문구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쪽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죠. 대체품을 찾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무이사 2명과 생산본부장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얼굴들이 다 굳어 있었죠. 긴급회의 소집합니다. 지금 당장요. 15분 뒤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같은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힌 서류였죠. 대체 배터리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기획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쪽에 긴급 물량 요청하면 이틀 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사노 대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전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로 교체하려면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뭐라고요? 이틀이면 물량이 온다는데요? 물량은 오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 차에 장착할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죠.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배터리마다 고유한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요. 단순히 크기만 맞다고 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량 제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전 인증이 문제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인증, 유럽 CE 마크, 미국 UL 인증. 이것들 없이는 단 한 대도 출하할 수 없어요. 기획본부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이대로 라인을 세워두란 말입니까? 말을 잇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조 대표 야마구치 씨였어요. 평소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은 직접 오셨더군요. 실례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급여일에 직원들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야마구치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책이요? 대표님.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내일도 출근할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신뢰였죠. 야마구치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산업의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임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15년 전 기억하십니까? 도요타 리콜 사태 때요. 문제는 기술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공유 지연과 책임 회피, 그게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마커를 들어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신뢰, 기록.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급망의 모든 단계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추적 가능한 구조 말이죠. 전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한국 정부와 접촉합니다.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국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말을 이었죠. 배터리 승인 보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관리 체계를 제안할 겁니다. 야마구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의 빚은 성능이 아니라 기록으로 갚는다. 아버지가 남기신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공장 일지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던 아버지. 사소한 기록 하나가 나중에 큰 증거가 된다고 하셨죠.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긴급 면담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내일 안으로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죠. 문제의 본질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걸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사무실 책상은 이미 서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왼쪽엔 협력사 현금 흐름표, 오른쪽엔 월별 생산 계획표를 펼쳐놨죠.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보니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달, 아니 3주면 첫 번째 협력사가 무너지겠군.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배터리팩 입고가 중단되면 조립 라인이 멈추고 라인이 멈추면 부품 발주가 끊기고 발주가 끊기면 중소 협력사들은 운영자금이 말라요. 도미노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서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물류 담당 이사였어요. 아사노 대표님, 큰일입니다. 나고야 항만 검수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뭔데요? 한국발 배터리 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답니다. 보류된 것뿐 아니라 정상 통관되던 물량까지요. 받아 적던 펜을 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부분 중단이 전면 확산으로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일 관계가 또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전 9시에 잡힌 화상회의가 있었거든요. 협력사 대표 7명과의 긴급 미팅이었죠. 화면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부터 나누는 분들인데 오늘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상황은 아시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한 대표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이번 주까지는 버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그의 눈이 충혈된 게 보였죠. 다른 대표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사노상,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래처를 알아봐야 합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직입니다.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해법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차원을 넘어선 문제니까요.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대답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외무성에서 급한 전화입니다. 지금요? 네, 아시아 대양주국에서요. 꼭 지금 받으셔야 한답니다. 화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사노입니다. 실례합니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무역과 사카모토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배터리 승인 보류 건으로 한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업계 의견이 필요한데 동행 가능하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죠? 모레 오전입니다. 서울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사카모토의 말투가 조금 바뀌었어요. 더 신중해진 느낌이었죠. 정부는 외교 문장과 절차를 담당하겠습니다. 아사노 대표님께선 기술 조건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비공식 조언인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앞세우십시오. 한국 측도 지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서로 체면을 살려주면서 출구를 찾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상회의 화면을 봤습니다. 7개의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방금 외무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레 서울에서 한국 정부와 직접 만납니다. 화면 속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와 불안이 섞인 한숨이었죠. 아사노상,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얼굴 생각하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기엔 목이 메었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늘었죠. 위기는 혼자서 풀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예약하고 협력사 피해 현황 보고서 정리해주세요. 숫자와 그래프로요. 책상 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모레. 이틀 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니, 답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팩스기에서 종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문서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자와 영어가 섞인 공식 문장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일본향 특정 규격 배터리팩, 추적성 감사 재정렬 완료 시까지 승인 보류.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추적성 감사.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복이란 단어도 제재란 단어도 없었어요. 품질 문제라는 언급도 없었죠. 그냥 절차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 맞받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합리적이고 절차적이고 반박할 구석이 없는 이유였죠. 제일 교묘한 방법이군. 비서실장 하야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언론 쪽에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한일 무역 갈등 재점화 아니냐고요. 언론은 상관하지 마세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 문제예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지 않습니까? 최근 양국 관계가 경색되던 시점이고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추적성 감사가 뭡니까?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배터리 셀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료를 썼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전부요. 하야시 씨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똑같이 절차로 대응하는 겁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처를 꺼냈어요. 한국 쪽 연락처들이 정리돼 있었죠. 감정전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언론이 개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양국 정부 모두 물러설 수 없게 됩니다. 명함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 김 전무였어요. 3년 전 도쿄 전시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와 절차로 접근하면 다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기준을 맞추고 해결책을 문서화하면 돼요. 체면 싸움이 아니라 실무 협의가 되는 거죠. 전화기를 집어 들려다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서울은 지금 정오쯤일 겁니다. 먼저 외무성 사카모토 과장에게 연락하세요. 공식 문서 받았다고 전하고 실무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쪽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한국 측 입장이 공식 문서로 왔다고. 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도 전하고요. 하야시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문서를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읽으며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했죠. 추적성 감사 재정렬. 이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추적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둘째, 그걸 고치면 다시 승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다시 말에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이었어요. 문서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예상 밖의 반응이었죠. 최악은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문제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면 재협상이에요. 하지만 추적성이라면 시스템 보완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서울 일정 당기겠습니다. 내일 떠나시죠.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요? 네. 절차는 가장 조용한 압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강해지고 우리 입지는 약해져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하루가 앞당겨졌네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항공편 예약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나리타 출발입니다. 수고했어요. 협력사 피해액 보고서도 준비됐죠? 네, 그래프까지 넣어서 인쇄했습니다. 서류 가방에 문서들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 비난이 아니라 제안. 그리고 체면보다 실리. 창밖을 봤습니다. 굴뚝 연기가 여전히 가늘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동차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아사노군, 지금 가는 게 맞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회장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자네가 먼저 가면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나? 한국 쪽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지금 현장은 급여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체면은 나중에 세워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하지만 조심하게. 데이터 공유 범위는 신중히 정해야 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협력사 대표 다나카 씨였죠. 아사노상, 저희 회사 다음 주 금요일이 급여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43명이에요.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면 말끝을 흐렸어요. 제 가슴도 답답해졌죠. 다나카 상, 제가 서울에서 꼭 길을 찾아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외무성 사카모토 과장이 이미 와 있었죠. 그 옆엔 처음 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통상교섭 담당 야마자키 사무관입니다. 야마자키 씨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만날 한국 측은 산업부 배터리 정책과 박 과장과 통상교섭본부 이서기관입니다. 두 부서가 나오는군요. 네. 한국도 이 트랙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라운지로 이동했죠. 사카모토 과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아사노 대표님,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정부는 외교 문장을 다룹니다. 양국 관계, 절차적 타당성, 향후 틀 같은 거요. 대표님은 산업 조건에 집중해 주세요. 기술 요구사항, 검증 기간, 비용 분담 같은 실무적인 것들 말입니다. 야마자키 사무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범위요. 화면에 표가 떴어요. 공개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이 나뉘어 있었죠. 배터리셀 생산 이력은 공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 상세 데이터나 원가 구조는 안 됩니다. 한국 측이 더 요구하면요. 거기서 선을 그어야죠. 협력과 굴복은 다릅니다. 사카모토 과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사노 대표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소한은 뭡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 걸까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요? 네. 승인 재개 일정이요. 정확한 날짜를 못 봤더라도 단계별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협력사들이 버틸 수 있어요. 야마자키 사무관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측 제안은 이렇게 정리하죠. 추적성 시스템 개선 의지 표명, 공동검증단 구성 제안, 단계별 승인 재개 일정 협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죠. 사카모토 과장님. 네. 제가 너무 급하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 제지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사노 대표님도 걱정하시는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요. 무엇이요? 과거엔 감정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상처만 남았죠. 이번엔 절차로 풀어야 해요. 차갑게, 냉정하게 하지만 존중하면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옆자리 사카모토 과장이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시간표가 먼저다. 좋은 말씀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부셨죠. 2시간 뒤면 인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답을 찾아야 했어요. 가방 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력사 피해액 보고서였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나카 상해 43명. 다른 협력사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곧 한국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서울은 도쿄보다 더 차가웠어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외교부 청사로 갑니다. 대표님은? 광화문입니다. 산업부 회의실이라고 들었어요. 2시간 뒤에 중간 점검 통화하죠. 서로 진행 상황 공유하면서 가야 합니다. 야마자키 사무관이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급한 상황 생기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주세요. 실시간으로 조율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도 예약된 택시로 향했죠. 광화문까지 부탁합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죠. 간판들이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명단이었죠. 한국 측은 단일 기업이 아니었어요. 배터리 3개 회사 공동 TFT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동 대응이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건 예상보다 큰 판이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였어요. 로비에서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사노 대표님이십니까? 배터리 정책과 김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언론 대응은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반대편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마치 심판석 같았죠. 소개하겠습니다. 김 주무관이 한 명씩 가리켰어요. 산업부 배터리 정책과 박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배터리 3사 공동 TFT 간사 서지훈 상무님입니다. 서지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표정이 차분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생수병과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박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오늘 만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산업 안전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협의입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 상무님께서 현재 이슈를 설명하겠습니다. 서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표가 떴죠. 아사노 대표님, 승인 보류 사유는 단순합니다. 추적성 기록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요? 네. 배터리 셀이 제조되는 시점부터 일본 고객사 입고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기록이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셀 제조 로그는 있습니다. 하지만 팩 조립 과정에서 어느 셀이 어느 팩에 들어갔는지 개별 추적이 안 돼요. 바코드 시스템이 배치 단위로만 관리되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 문제였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승인됐습니까? 기존 기준은 배치 추적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개별 셀 단위 추적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만 못 맞추는 겁니까? 서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죠? 유럽 시장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배터리 여권 없으면 수출 자체가 막힙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로드맵이 나타났죠. 우리 제안은 이겁니다. 3개월 안에 양국이 공동으로 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승인을 재개합니다. 3개월이요? 네. 첫 달은 시스템 설계, 둘째 달은 시범 운영, 셋째 달은 전면 적용입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우리 라인은 멈춰 있어야 합니까? 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단계별로 풀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 완료되면 일부 물량부터 승인 재개하고 시범 운영 통과하면 절반, 전면 적용되면 100% 재개하는 식으로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차단이 아니라 점진적 회복이라면 협력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주도권은 표준을 가진 쪽에 있다. 중얼거렸죠. 서지훈이 제 눈을 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건 유럽이에요. 그들이 만든 규칙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한국도 일본도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협력사 피해액 보고서였죠. 이 숫자들 보십시오. 우리 협력사들은 지금 급여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너무 깁니다. 압니다. 그래서 단계별 재개를 제안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서지훈이 옆 사람과 짧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회의 끝나면 초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새 시스템 도입에 합의해야 합니다. 한 회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여야 해요.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전화기를 꺼내 사카모토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상황 파악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술 싸움이 아니라 표준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처져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힘드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통역사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통역사분이시죠? 네, 한유진입니다. 오늘 회의 내내 옆에 있었는데 정식 인사는 못 드렸네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제대로 통역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용어가 많아서요. 아니요, 정확했습니다. 덕분에 오해 없이 진행됐어요. 한유진이 창밖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아까 회의 때 느꼈는데 양쪽 다 말을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서지훈 상무님이요. 문제라는 말 대신 이슈라고 하고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보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조율로 바꿨거든요. 말의 숨결이 중요하니까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이었어요. 아사노 대표님, 지금 외교부 회의 끝났습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문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표현 문제로 조율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유감이라는 단어요. 일본 측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감은 사과와 다르지만 여론에선 구분이 안 되죠.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다듬고 있어요. 유감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개선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식으로 바꾸려고요. 그게 낫겠네요. 한국 측도 이해하더군요. 문장보다 재발 방지 메커니즘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유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단어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외교가 그렇잖아요. 사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 체면을 살려주고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해결책을 찾는 거요. 창밖으로 공단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더니 어느새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보세요. 한유진이 가리켰습니다. 과시가 아니에요. 저건 약속이에요. 24시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에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준이 세계 기준이라고 믿었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유진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배터리 여권, 개별 셀 추적. 이런 게 새로운 표준이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인 건 그들이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32해 동안 쌓아온 자부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저녁 식사하시죠? 서 상무님도 같이 가십니다. 식당은 청사 근처 한식집이었어요. 조용한 개인실로 안내받았죠. 서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훈이 먼저 술잔을 들었어요. 저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죠. 서 상무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까? 살아남으려고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유럽 시장을 잃으면 우리 배터리 산업은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어요. 기준이 바뀌기 전에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일본 고객사들까지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건 불가피했습니다. 서지훈이 잔을 내려놨어요. 아사노 대표님, 상처는 제도로 치료됩니다. 과거에 우리 양국은 감정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더 깊은 상처만 남았죠. 이번엔 시스템으로 풀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요? 네. 리스크 관리 시뮬레이션이에요. 만약 배터리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추적 시스템으로 얼마나 빨리 원인을 찾고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왜 그걸 합니까? 아사노 대표님께서 일본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셔야 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이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도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주도권은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 타자를 치다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회의록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개인 일지에만 남겨야 할까요? 결국 둘 다에 적었습니다. 내일이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 전체를 설득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9시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배터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까?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전성 시험센터예요. 유럽 인증기관에서도 인정하는 곳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죠. 실험복 입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실은 지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두꺼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나타났죠. 저기 보이는 게 열폭주 시뮬레이션 챔버입니다. 서지훈이 가리킨 곳엔 큰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각종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죠.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큰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연구원 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2가지입니다. 서지훈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첫 번째는 비교군입니다. 추적 시스템 없이 배치 관리만 된 구형 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안하는 신형 시스템으로 관리된 셀입니다. 결함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까? 네. 과충전 상황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연구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첫 번째 샘플 투입합니다. 챔버 안으로 배터리 셀이 들어갔어요. 스크린의 온도와 전압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충전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40도, 50도, 60도. 계속 상승했어요. 75도 도달. 위험 구간 진입. 연구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엔 땀이 났죠. 갑자기 챔버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열폭주 발생. 차단 시스템 작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을 껐어요. 하지만 셀은 이미 부풀어 올라 있었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서지훈이 말했어요. 문제는 이 셀이 어느 배치에서 왔는지 알아내는데 48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 같은 배치의 다른 셀들은 이미 차량에 장착됐을 수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추적 과정이 나타났죠. 수작업 확인, 서류 대조, 창고 재고 조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화면이 달랐습니다. 각 셀마다 고유 번호가 표시돼 있었죠. 신형 시스템에선 모든 셀에 QR코드가 붙습니다. 제조 일시, 원자재 배치, 검수 담당자까지 전부 기록돼요. 같은 과충전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열폭주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함셀 확인. 추적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즉시 반응했어요. 화면에 정보가 쏟아져 나왔죠. 제조일자 10월 15일. 원자재 배치 어이 1307. 같은 배치 총 1200개. 현재 위치 추적 중.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완료. 같은 배치셀 1200개 중 930개는 아직 창고, 270개는 이미 출하. 고객사별 배송 리스트 전송 완료. 서지훈이 저를 봤어요. 48시간에서 30초로 줄었습니다. 이게 추적 시스템의 힘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모든 배터리는 위험합니다. 서지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완벽하게 안전한 배터리는 없어요. 리튬이온 자체가 불안정한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차이는 관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차단하느냐.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불량률 그래프가 아니었어요. 추적 로그, 대응 시간, 차단 성공률. 이런 지표들이 가득했죠. 진짜 기술은 반복 가능한 안전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일본 장인 정신 존경합니다. 하지만 장인 한 명이 모든 걸 다 볼 순 없어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제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지훈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승인 재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죠. 1단계, 추적 시스템 설계 합의. 2단계 완료되면 기존 물량의 20%부터 승인 재개합니다. 20%면 계산해봤어요. 협력사 몇 개는 당장 숨통이 트일 겁니다. 2단계 시범 운영 30일. 문제 없으면 50%로 확대합니다. 3단계는요? 전면 적용 및 인증. 이것까지 완료되면 100% 정상화입니다. 총 기간은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석 달입니다. 석 달. 길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단계별로 물량이 풀린다면요. 일본 자동차 업계 설득이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테스트 영상과 데이터를 드립니다. 이걸로 설명하세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종이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죠.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연기였죠. 게임판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에서 시스템의 정확성으로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게 미래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이었어요. 아사노 대표님, 외교 채널에서도 합의 초안 나왔습니다. 이제 본국 보고 들어갑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 도쿄로 복귀하시죠. 연합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는 싸움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카모토 과장과 야마자키 사무관이 보낸 문서가 메일함에 가득했어요. 이게 다 오늘 나온 거야. 한 장씩 열어봤습니다. 외교부 초안, 산업부 로드맵, 기술 사양서. 각 문서마다 수정 이력이 빼곡했죠. 전화가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지금 화상회의 가능하십니까? 네, 연결하겠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사카모토 과장과 야마자키 사무관이 나타났죠. 뒤로 외교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조건서를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야마자키 사무관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깔끔한 표가 나타났죠. 첫 번째 축 승인 재개 단계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파일럿 물량 20%부터 시작합니다. 추적 시스템 설계 합의되면 즉시 재개해요. 그 다음 시범 운영 30일 통과하면 50%로 확대하고 전면 인증 완료되면 100% 정상화입니다. 일정은 확정입니까? 네. 한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단, 각 단계마다 검증이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축이 화면에 떴어요. 공동감사 일정과 책임자 지정입니다. 사카모토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양국이 각각 감사팀을 구성합니다. 일본 팀은 기술 검증, 한국 팀은 추적성 확인을 담당해요. 교차 검증 방식입니다. 누가 책임자입니까? 일본 측은 아사노 대표님께서 산업계 대표로 참여하시고 정부에선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과장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서지훈 상무와 산업부 박 과장이에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세 번째 축이었죠. 데이터 공유 범위입니다. 야마자키 사무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투명성을 원했고 일본은 기술 유출을 우려했죠. 그래서요? 제한적 공유로 합의했습니다. 배터리 상태 로그만 공유해요. 제조 공정이나 원가 정보는 제외됩니다. 화면에 예시가 떴어요. 셀 번호, 제조 일자, 검수 결과, 온도 이력. 필요한 정보만 골라낸 형태였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됩니다. 특정 기업이나 공장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해요. 한국이 동의했습니까? 네. 그들도 같은 우려가 있었어요.
이건 신뢰 구축이지 기술 공개가 아니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선이었어요. 외교 채널 쪽은 어떻습니까? 사카모토 과장이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양측 정부의 공동성명 초안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부탁합니다. 그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일 양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최근 승인 절차상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잠깐 유감이요? 네. 하지만 문맥을 보십시오. 양측 모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방적 사과가 아니에요. 계속 읽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적성 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는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새로운 모델이라.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처럼 감정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초안으로 가면 양국 여론 반응은 어떨까요? 야마자키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왜 우리가 굽혔냐고 할 거고 한국은 왜 양보했냐고 할 거예요. 그럼 실패 아닙니까? 아니요. 사카모토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양쪽 다 불만이면 균형이 맞다는 뜻입니다. 협상은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조금씩 불편해야 공정한 겁니다. 협상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다.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합의서가 아니라 시스템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감정전으로 번지지 않아요. 절차대로 풀면 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파일럿 물량만 풀려도 협력사 몇 개는 살아날 겁니다. 석 달만 버티면 전면 정상화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어요. 이제 이걸 들고 일본으로 돌아가 자동차 업계를 설득해야 했거든요. 노트북에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일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협의 결과 보고서. 파일 크기를 봤어요. 53페이지였습니다. 이틀 동안 만든 결과물이죠. 하지만 진짜 무게는 페이지 수가 아니었어요. 이 문서 하나로 수천 명의 급여일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전화기를 들어 협력사 다나카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도쿄 복귀합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험입니다. 한국 정부 설득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일본 산업계를 움직이는 일이었죠.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틀 사이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도쿄로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비서실장 하야시 씨가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언론이 난리입니다. 한국에 굴복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택시에 오르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뉴스 앱을 열었죠. 일본 자동차 업계, 한국 배터리에 무릎 꿇었나. 추적 시스템 도입, 기술 유출 우려. 정부, 졸속합의 논란. 기사 하나를 눌러 읽었습니다. 댓글이 더 가혹했어요. 왜 우리가 맞춰줘야 하나? 일본 기술 자부심은 어디 갔나? 이러니까 한국이 우습게 보는 거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동차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아사노군, 지금 당장 오게. 긴급 이사회야. 알겠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연합회 건물로요. 차 안에서 하야시 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산업계 반응도 갈립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닛산과 스바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술 유출 우려요. 특히 데이터 공유 부분에서요. 익명화된다고 설명했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공유하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발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막막했어요. 연합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임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가웠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사노 대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합의를 했습니까? 닛산 상무였어요. 굴욕적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 기준에 맞춰야 합니까? 한국 기준이 아닙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럽 기준입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는 EU가 만든 겁니다. 한국은 그걸 먼저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데이터를 넘기는 건 위험합니다. 제한적 공유입니다. 제조 공정이나 원가는 제외돼요. 추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익명화해서 공유합니다. 스바루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넘기면 끝이에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테스트 영상을 틀었어요. 보십시오. 이게 추적 시스템입니다. 열폭주 시뮬레이션 장면이 재생됐어요. 48시간에서 30초로 줄어드는 과정이 선명했죠. 사고가 났을 때 이틀이 걸리는 것과 30초가 걸리는 것, 어느 쪽이 고객 안전에 유리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협력사 현금 흐름표였죠.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숫자입니다.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협력사 43명의 급여일입니다. 2주 내로 파일럿 물량이 안 풀리면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다른 줄을 짚었어요. 3주 후 두 번째 협력사가 부도 위기입니다. 5주 후엔 세 번째가 무너집니다. 석 달 후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았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노 군 말도 맞아. 하지만 여론이 문제야. 국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왔어. 여론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산업계 대표로 나섰으니 비난도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도요타 전무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하자고. 손익을 따져보면 답은 명확해.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파일럿 물량 20%만 풀려도 당장 급여일은 넘깁니다. 석 달 후 전면 정상화되면 모두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 거부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지.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오만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일본 자동차가 표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안 바뀐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필사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기준을요. 우리만 멈춰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죠. 복도로 나가받았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정부 쪽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국회에서 왜 서둘러 합의했냐는 질의가 나왔어요.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표현을 절제하되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죠. 추적 시스템 도입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결국 과반을 넘었어요. 가결됐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아사노군, 자네가 책임지게. 산업계 대표로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야시 씨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절하세요. 네. 지금 제가 나서면 감정만 더 격해집니다. 결과로 말하겠어요. 파일럿 물량이 풀리고 급여일이 지켜지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악당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도 아니었죠.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다나카 씨였죠. 아사노상,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나카 상, 금요일 급여일 걱정 말고 계세요. 정말입니까? 네.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사무실 책상 위 모니터를 켜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산 현황판이 떴어요. 빨간불이 늘어나 있었죠. EV 라인 3개 전면 정지. HEV 라인 5개 중 4개 정지. 중얼거리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엔 일부 라인만 멈췄는데 이번 주엔 거의 절반이 멈춰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물류 담당 이사였어요. 아사노 대표님, 검수팀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한국발 화물 전체를 정밀 검사 대상에 올렸대요. 전체요? 네. 보류된 것뿐 아니라 정상 물량까지 다 묶였어요. 통관이 4일에서 열흘로 늘어났습니다. 마다 적던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부분 중단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전면 중단이었죠. 부품 공급은요? 협력사들이 발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췄으니 부품이 필요 없으니까요. 연쇄 반응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과 화상회에 잡아주세요. 오늘 오후 4시요. 알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내일이면 급여일입니다. 오후 4시 화면에 협력사 대표들이 나타났어요. 표정들이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분노도 없고 절망도 없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죠. 다들 상황 아시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나카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노상. 내일이 급여일입니다. 압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화면으로도 그의 눈이 충혈된 게 보였죠. 다른 대표가 카메라를 껐다 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주까지만 버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시 휴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시 휴업이요? 네. 무급 휴가입니다. 직원들한테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야죠. 또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직부터 해고 통보 준비하고 있어요. 생산직은 최대한 남기려고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정부랑 협상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일주일? 2주일?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다나카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직원 하나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이 수학여행비를 이번 달에 줄 수 있냐고.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줄 수 있을지. 화면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천장을 올려다봤죠.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아사노상 잘못이 아닙니다.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빨리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협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는데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협력사에서 받은 명함들이 있었죠. 한 장씩 꺼내봤어요. 다나카 공업. 직원 43명. 요시다 정밀. 직원 67명. 사토 부품. 직원 51명. 숫자를 더했습니다. 200명이 넘었어요. 가족까지 합치면 500명도 더 되겠죠. 산업위기의 대가는 가장 약한 고리가 치른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은 버팁니다. 현금이 있고 신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협력사들은 달라요. 라인이 일주일만 멈춰도 현금이 마르고 2주일이면 급여를 못 주고 3주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죠. 전화가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한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파일럿 물량 승인이 늦어지고 있대요. 일본 정부 쪽에서 최종 확인이 안 났다고. 뭐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합의했잖아요.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서 지금 승인하면 정부가 비난받는다고. 그 사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사카모토 과장이 잠시 침묵했죠. 아사노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급여일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공장 지대를 물들였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메시지함에 협력사 직원들 이름이 보였죠. 대표님, 제 아이 수학여행비. 내일 급여 나올까요? 일자리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협력사 공장 준공식 때 찍은 거였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공단이 보였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멈춤이었죠.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 직접 연락했어요. 실례합니다. 자동차연합회 아사노입니다. 국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긴급합니다. 꼭 연결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계를 봤어요. 목요일 저녁 7시. 내일 아침이면 급여일입니다. 새벽 4시 경제산업성 회의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와 사카모토 과장, 그리고 통상정책국장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 더 필요하십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5잔째였죠. 책상 위엔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진 줄들이 가득했어요. 이 문장은 안 됩니다. 국장이 한 줄을 지우며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건 너무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카모토 과장이 물었어요. 유감만으론 부족해요. 뭘 어떻게 고칠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펜을 들어 새로 썼습니다. 양국 정부는 절차상 혼선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의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이렇게요. 재발 방지 메커니즘이요? 네.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정기협의체 구성, 분기별 합동점검, 긴급 연락 채널 운영. 이런 것들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과의 연극이 아니라 신뢰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국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데이터 공유 범위도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 배터리 상태 정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건 너무 모호해요.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기술 사양서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공유했어요. 공유 항목이 리스트로 정리돼 있었죠. 셀 제조 일자, 검수 결과, 온도 이력, 충방전 횟수. 이 4가지만 공유합니다. 제조 공정이나 원가 정보는 제외돼요. 익명화는요? 모든 데이터에서 기업명과 공장 식별자를 제거합니다. 대신 이메 코드를 부여해요. 국장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죠. 공유 데이터는 기술 사양서 별첨 A에 명시된 항목으로 제한하며 분기별 보안 감사를 실시한다. 보안 감사요? 네. 데이터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양국이 교차 감사하면 신뢰도 높아지죠. 사카모토 과장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 5시입니다. 한국은 새벽 4시네요. 서지훈 상무께 연락해봐야 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다듬어도 한국이 동의 안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서지훈입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아사노입니다. 아, 대표님. 괜찮아요. 저도 못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문서 수정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성에서 최종 조율 중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잠시 후 서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타자 소리가 들렸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도 났어요. 재발 방지 메커니즘. 좋습니다. 우리도 원하던 부분이에요. 보안 감사 조항은요? 동의합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감사 주기, 대상 범위, 위반 시 조치 같은 거요. 사카모토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지훈이 말했어요. 유감 표명 부분인데 여기 절차상 혼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쓸까요? 네. 양측 모두 같은 표현 쓰는 게 공평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하죠. 양국 정부는 최근 배터리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기술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서지훈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아사노 대표님. 서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도 오늘 협력사 대표들 만났어요.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본향 물량이 막히니까 생산 계획이 꼬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건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이고 또 모두 책임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해주셔서요. 서로 버팁시다. 조금만 더요. 전화를 끊고 국장을 봤어요. 합의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최종안 작성해서 양측에 동시 배포하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각 부처 승인받고 정오에 공식 발표합니다. 정오요? 시계를 봤어요. 6시간 남았습니다. 급여일 전에 발표돼야 합니다. 그래야 협력사들이 숨통 트이죠.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죠. 사카모토 과장이 옆에 섰습니다.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한 가지 배웠습니다. 뭡니까? 단어 하나의 무게요. 유감이란 말 하나 넣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단어 뒤에 메커니즘을 붙이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뀌더군요. 맞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고칠 건지 보여줘야 하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사카모토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 정오에 발표되면 고위 실무 채널이 정식으로 재개됩니다. 한일 배터리 협력위원회가 출범해요. 그럼 파일럿 물량은요? 즉시 승인 들어갑니다. 20%부터 풀리고 2주 후엔 50%까지 확대돼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정오 발표 때 다시 만납시다. 네, 과장님도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거리가 지나갔어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급여일이 지켜지고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다나카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오 발표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답장은 바로 왔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지 알았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긴 밤이 끝났습니다. 정오 정각,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일 양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양국은 최근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한일 배터리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협의를 진행합니다. 둘째, 공동감사팀을 구성해 추적성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셋째, 긴급 연락 채널을 상시 운영합니다. 파일럿 물량은 언제 풀립니까? 오늘부터입니다. 기존 물량의 20%가 즉시 승인되며 2주 후 50%, 석 달 후 전면 정상화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별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과 화상 연결이 돼 있었어요. 화면에 서지훈과 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지훈이 말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서 상무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죠. 박 과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실무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공동 감사 일정부터 확정하죠. 화면에 달력이 떴어요. 첫 감사는 2주 후입니다. 장소는 평택연구소, 대상은 파일럿 물량 배터리팩 500개입니다. 검증 항목은요? 추적 로그 완성도, 데이터 정확성, 시스템 보안 3가지입니다. 국장이 메모하며 물었어요. 감사 기준은요? 표준 로그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양국이 공동 작성한 거예요. 서지훈이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엑셀 시트가 열렸죠. 셀 번호, 제조 일시, 원자재 배치, 검수자, 온도 이력.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기록돼야 합니다. 익명화는요? 기업명과 공장 코드는 자동 암호화됩니다. 대신 추적 가능한 이메 아이디를 부여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어요. 보안 규약도 확정됐습니다. 박 과장이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데이터 접근 권한, 저장 기간, 폐기 절차가 명문화돼 있습니다. 위반 시엔 즉시 협력위원회에 보고되고 시정 조치가 내려져요. 처벌 조항은요? 고의적 유출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실수는 경고 후 재교육이고요. 사카모토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외교 채널 문서도 확정됐습니다. 양국 외교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화면에 성명서가 떴습니다. 간결했어요. 한일 양국은 배터리 산업 협력을 강화하며 절차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감이란 단어는요? 본문 2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메커니즘과 함께 묶여 있어서 단순 사과가 아닌 구조적 개선으로 읽히죠. 서지훈이 웃었어요. 단어 하나 넣는데 사흘 걸렸는데 결과는 좋네요. 기록은 약속을 묶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말만으론 신뢰를 못 만들어요. 문서로 남기고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있어야 하죠. 국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파일럿 적용 차종을 확정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펼쳤어요. 도요타 프리우스 신형,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닛산 아리아. 총 5개 모델입니다. 이 차종들로 시범 운영하고 문제 없으면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30일 동안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서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럼 오늘부터 파일럿 물량 선적 들어갑니다. 첫 컨테이너는 내일 인천항 출발해요. 빠르네요.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승인만 기다렸죠.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룸 옆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명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다시 세팅됐어요. 국장과 제가 나란히 앉았죠. 서울 쪽도 같은 구도였습니다. 2장의 문서가 앞에 놓였어요. 한 장은 외교 문서, 한 장은 산업협력 문서였죠. 서명하시겠습니다. 국장이 먼저 펜을 들었어요. 외교 문서에 사인했죠. 서울에서도 박 과장이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산업협력 문서를 당겼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자로 아사노 카즈마라고 썼습니다. 서울에서 서지훈도 서명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순간이 기록됐죠. 축하합니다. 통역사 한유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긴 여정이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넘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거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협력사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사노상. 다나카상. 정말입니까? 오늘부터 물량 풀립니까? 네.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급여는요? 지킬 수 있습니다. 다나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대표들도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가 전부였죠.
건물을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상대에게가 아니라 시대에게 고개를 숙인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일본이 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시대의 변화 앞에 겸손해진 겁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첫 컨테이너 출항 확인됐습니다. 벌써요? 네. 한국이 준비 다 해뒀었나 봐요. 내일 저녁이면 나고야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를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틀 후 저녁 나고야 항만에 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기 옵니다. 항만 관리자가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컨테이너선이 보였죠. 천천히 다가왔어요.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갑판 위 컨테이너들이 선명해졌죠. 저 중에 우리 물량이 있습니까? 네. 컨테이너 25개입니다. 많지 않았어요. 전체 물량의 20%니까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가 하나씩 내려졌죠. 물류 담당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검수팀 대기 중입니다. 환호는 나중이에요. 검증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검수장으로 이동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배터리팩 박스들이 빼곡했죠. 검수원들이 샘플을 꺼냈습니다. 스캐너로 QR코드를 찍었어요. 로그 확인 중입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셀 번호, 제조 일시, 검수 기록. 모든 항목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상 없습니다. 다음 샘플 확인하세요.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10개, 20개, 30개. 샘플마다 로그가 완벽했어요. 전수 검사 완료. 합격률 100%입니다. 검수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로그 동기화 테스트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서버와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했죠. 동기화 완료. 응답 시간 2초 이내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공동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지훈과 기술진 3명이 왔어요. 아사노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공장으로 가시죠. 제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립 라인 옆에 임시 사무실이 꾸려져 있었어요. 48시간 관측합니다. 서지훈이 말했어요. 배터리팩 장착부터 초기 가동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겁니다. 오류 발생 시엔요? 즉시 로그 추적합니다. 원인 찾아서 개선 방안 마련하고요.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각 라인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첫 번째 차량이 라인에 올랐어요. 배터리팩이 장착됐습니다. 전압 정상, 온도 정상, BMS 통신 정상. 기술진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다음 차량 진행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류가 하나 나왔어요. BMS 통신 지연 발생. 차량 넘버 YF-2847. 로그 추적 시작합니다. 서지훈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죠. 셀 번호 추적 완료. 제조일자 11월 8일. 검수자 코드 K337. 원인은요? 펌웨어 버전 불일치입니다. 차량 쪽이 최신 업데이트인데 배터리가 이전 버전이에요. 해결 가능합니까? 네. 배터리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즉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을 별도로 빼내 업데이트했어요. 재테스트 완료. 정상 작동합니다. 이 사례 기록해주세요. 다음 물량부터 사전 체크 항목에 추가하겠습니다. 48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어요. 총 150대 생산. 오류 3건 전부 해결. 평균 응답 시간 4초. 합격입니다. 서지훈이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죠. 파일럿 검증 성공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주 후면 50% 물량이죠? 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가늘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올라갔죠. 전화가 울렸어요. 다나카 씨였습니다. 아사노상, 저희 공장 오늘 풀가동 들어갑니다.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다시 출근하고 있어요. 아침에 공장 문 열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직원이 그러더군요. 급여 통장 확인했는데 돈이 들어와 있다고. 아이 수학여행비 낼 수 있다고. 다행입니다. 아사노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아닙니다. 다나카 상이 버텨주셨습니다. 직원분들도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연합회 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가동률 70% 회복. 다음 달이면 정상화 예상됩니다. 생산본부장이 발표했어요. 협력사 123곳 중 117곳 정상 운영 중. 나머지도 2주 내 재개 예정입니다. 회장이 저를 봤어요. 아사노군, 수고 많았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석 달간 모니터링이 남았어요.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자네 덕분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정부도 한국 측도 협력사들도 모두 함께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어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지대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낮은데도 라인이 돌아가는 게 보였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한국 서지훈 상무님께서 메일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2주 후 서울에서 정기협의회 첫 회의 한답니다. 참석 가능하시냐고요? 답장 보내세요. 참석하겠다고.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생산 현황이 떴어요.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죠. 승리는 일상을 돌리는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대단한 성과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출근하고 라인이 돌아가고 급여가 통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죠. 아사노 대표님, 외무성에서 감사패준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요. 사양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냥 공장이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장님이 받으세요. 정부 일하신 분은 과장님이니까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수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굴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힘차게요. 라인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2월, 도쿄에 봄비가 내렸어요. 연합회 세미나실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공급망 복원 사례 발표회였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봤어요. 오늘은 누가 이겼는지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작동했는지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타임라인이었죠. 11월 초 승인 보류. 11월 말 합의 타결. 12월 초 파일럿 검증. 2월 초 전면 정상화. 손가락으로 각 지점을 짚었습니다. 총 3개월이 걸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죠. 세 가지가 작동했습니다. 첫째, 표준화된 추적 로그. 모든 배터리에 고유 번호가 붙고 전 과정이 기록됩니다. 실제 로그 예시를 보여줬어요. 둘째, 공동 감사. 양국이 교차 검증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셋째, 단계적 램프업. 20%부터 시작해 50, 100%로 올렸죠.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 기준에 맞췄어요. 한국은 그걸 먼저 준비했을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유럽 배터리 여권제도 설명이었죠. 이미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개별 셀 추적이 새로운 표준이에요. 우리가 늦었던 겁니다.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그럼 일본이 진 겁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 건 체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낭비했어요. 감정으로 부딪히고 체면을 다투는 동안 협력사들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배웠죠. 문제는 절차로 풀어야 한다는 걸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한일 배터리 협력위원회 로고가 떴어요. 이제 장치가 남았습니다. 다음 위기가 와도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정기협의, 공동감사, 긴급 채널. 이 모든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통역사 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발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데요.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오히려 얻었습니다. 뭘요? 새로운 자부심이요.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푸는 능력.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국가의 품격이요? 네. 위기에서 남긴 장치, 그게 나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전화를 확인했어요. 서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다음 주 서울협의회, 새 안건 있습니다. EU 공동 대응 전략 논의하실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미리 보내주세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 온 뒤 공기가 맑았습니다.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나고야 공단에 도착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립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작업자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사노 대표님, 잘 지내십니까? 네. 요즘 잔업도 많아요. 밀린 물량 만회하느라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가 웃으며 라인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다나카 상께서 선물 보내셨어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액자가 있었어요. 공장 전경 사진이었죠.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라인이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석 달 전 협력사 명함들이 있었죠.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다나카 공업. 지금 풀가동. 요시다 정밀. 신규 채용 진행 중. 사토 부품. 증설 계획 중. 모두 살아났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사카모토 과장이었죠. 아사노 대표님, 외무성에서 공식 감사 전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모델 케이스라고요. 과분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번 사례가 교과서에 실릴 거래요. 정부 마이너스 산업 투트랙 협상의 성공 사례로요. 그럼 다음 세대가 배우겠네요. 네.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제목을 적었어요. 한일 배터리 공급망 위기 대응 백서 마이너스 체면이 아니라 시간, 감정이 아니라 장치.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싸울 것인가, 풀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불빛이 켜졌죠. 24시간 멈추지 않는 약속.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음 위기를 맞은 누군가가 이 백서를 읽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긴 건 승리가 아니라 지혜니까요. 이긴 방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은 방법이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배움은 계속됩니다. 장치는 작동하고 있고 라인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명은 FINALREPORT 2020602. PDF였죠.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겨울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차가운 밤이지만 공장은 따뜻했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노 카즈마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장치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 위기가 와도, 다음 세대가 와도. 그게 우리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